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는 일이 잦아지고 약값이나 검사비, 간병비까지 겹치면 부담이 커지죠. 이제는 아픈 것도 돈이야라는 말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미 정부에서 마련해둔 여러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한 달에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아낄 수 있는 제도가 정말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런 제도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쉽게, 그리고 실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복지제도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다 우리 세금을 모아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어르신들께서 귀찮아서, 나랑 상관없을 것 같아서, 조건이 어렵겠지 하시면서 신청조차 안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치매검진이 무료로 가능한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 있는데 10명 중 6명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또 MRI나 CT 검사비 지원제도, 장기요양보험의 간병비 감경제도,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같은 것도 막상 알려드리면 이게 다 있었어요? 하고 놀라시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한번 들으면 바로 이해되는 복지정보, 실제로 신청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보실 7가지 제도는 단순히 돈을 준다는 의미보다 어르신의 건강과 존엄을 지켜주는 제도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오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치매안심센터 무료검진.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조기검진 제도. 둘째, MRI, CT 검사비 지원. 정밀 검사가 필요한 어르신께 검사비를 대폭 줄여주는 제도. 셋째, 치료관리비 월 3만 원 지원. 만성질환 약값 진료비 부담 완화 제도. 넷째, 요양급여 월 최대 150만 원 지원.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제공되는 실질적 돌봄비 지원. 다섯째, 가족 간병비 월 15만 원 지원. 직접 돌보는 가족에게 주는 수당. 여섯째, 가족휴가 10일에서 30일 지원. 장기 돌봄 가족에게 휴식비를 보전해주는 제도. 일곱째, 조호물품 배회 인식표 무료 지원. 기저귀, 인식표 등 실생활 물품 지원. 이 7가지는 모두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실제 정책입니다. 허위나 과장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신청 가능한 제도들입니다. 단지 사람마다 소득 기준 장기요양 등급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질 뿐이에요. 앞으로 나올 각 내용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뭔지까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복지는 알고 쓰는 사람이 진짜로 혜택을 받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실 거예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 걱정을 덜어주는 치매안심센터 무료 검진편으로 함께 가보시죠.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복지 혜택 치매안심센터 무료 검진 제도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가 치매입니다.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고 익숙했던 길을 잃거나
가족의 얼굴을 헷갈릴 때가 생기죠. 하지만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추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모든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 무료 검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 보건소마다 설치된 공공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며 치매의 예방 조기 검진 상담 치료 연계 가족 지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종합센터입니다. 쉽게 말해 치매안심센터는 어르신의 두뇌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기 전 먼저 들러서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과 연계해 주는 거죠. 검진 대상은 만 60세 이상 모든 어르신입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1차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차 검사는 기억력, 주의력, 언어 능력 등 인지기능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20분 정도면 받을 수 있고 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1차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2차 정밀 검사 진단 검사로 연결됩니다. 2차 검사는 신경심리 검사나 전문의 진료, 뇌 MRI 또는 CT 촬영 등이 포함됩니다. 2단계에서는 소득 기준에 따라 검사비가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은 검사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일반 어르신도 검사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이 큰 부담 없이 정밀 검사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차 검사에서 MRI나 CT가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최대 11만 원까지 검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검사 비용이 원래 2,030만 원 정도인 점을 생각하면 실제 본인 부담은 3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서는 전액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단순히 병원비를 줄이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큽니다. 조기 진단을 통해 치매 진행을 늦추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간병 비약제비 입원비를 수백만 원 이상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 전화해 예약을 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고 방문하면 직원이 검사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결과에 따라 필요시 병원 진료로 연계되며 이후 치료비나 조호물품 지원도 연계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판정되면 바로 복지 연계가 시작됩니다. 치료관리비 지원 약값과 진료비를 월 3만 원 한도로 지원, 조호물품 지원 기저귀, 방수시트, 물티슈 등 제공, 배회인식표 발급, 실종 예방용 인식표 무료 제공, 가족 상담 및 돌봄 교육,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 완화, 치매 진행을 늦추면 검진을 받으면 단순히 진단만 끝나는 게 아니라 치매 관리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복지 패키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미리 알수록 병원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의 진행은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이어집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약물의 효과가 크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검진이 곧 절약이 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조기 진단 후 1년 안에 치료를 시작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연간 의료비가 약 35% 절감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신청 시에도 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등급 판정이 유리해져 간병비 지원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MRI와 CT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제도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허리나 무릎이 쑤시고 어지럽거나 기억이 흐릿해지는 경우가 많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바로 검사비입니다. MRI나 CT는 한 번만 찍어도 20만 원, 30만 원씩 나오니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 기준 이하의 어르신이나 치매 등 인지질환 의심자에게 이 정밀 검사 비용을 대폭 줄여주는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주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연계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별검사 지원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검진을 받았는데 치매가 의심된다면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MRI나 CT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때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정밀 검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즉, 예전에는 30만 원이 넘던 MRI 검사를 이제는 최대 11만 원 정도로 줄여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MRI와 CT는 단순히 치매 진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 건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밀 검사죠. 뇌혈관 질환 중풍, 뇌졸중 등 치매 및 기억장애, 골절 및 관절 질환 척추 디스크, 협착증 등 이런 검사 항목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보험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고령층에게는 추가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치매 검사비가 아니라 고령자 정밀 검사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해서 정밀 검사 지원 대상인지 문의하세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 센터에서 연계된 병원으로 안내해 줍니다. 검사를 받으면 센터나 지자체가 검사비 영수증을 확인해 본인 부담금 차액을 환급하거나 감면 처리해 줍니다. 일부 지자체는 간별 검사비 지원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의료기관과 센터가 자동 연계됩니다. 즉, MRI를 찍으러 병원 가야 하는데 너무 비싸다 싶으면 먼저 센터나 공단에 전화해 보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입니다.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볼게요. 경기도에 사는 72세 김정윤 어르신은 기억력이 자꾸 감소해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1차 검사에서 치매 의심 결과가 나와 2차 MRI 검사를 권유받았는데 원래 검사비가 26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서 정부 지원으로 15만 원, 감면
본인 부담 11만 원만 지불했습니다. 또 부산에 사는 차차령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MRI 검사비 전액을 무료로 받았습니다. 이처럼 같은 검사라도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지만 누구나 혜택 가능성이 있습니다. MRI 검사비 지원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치매나 뇌혈관 질환은 초기에 잡지 못하면 간병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한 번의 정밀 검사로 원인을 빨리 확인하면 약물 치료나 생활관리로 충분히 억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병원비 절약이자 미래의 간병비 절감 정책인 셈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조기 진단을 받은 환자의 치매 진행 속도는 평균보다 약 2배 느리다고 합니다. 검사비 지원 정책은 어르신이 검사가 비싸서 포기한다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MRI나 CT 검사 결과 치매나 인지장애가 확정되면 이후에는 치료관리비 지원이나 요양급여 지원 같은 다른 복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MRI 지원 제도는 단순히 검사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소개할 6가지 복지제도로 넘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치매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치매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이나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한 달에 약가, 병원 진료비, 교통비까지 합치면 꽤 큰 돈이 나가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 중 일부를 치료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치매 조기 진단 이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든 국가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며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이 약물 치료나 외래 진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치매는 한 번 약을 시작하면 장기간 복용해야 합니다. 치매약은 매달 3에서 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소득이 낮거나 약값 부담이 큰 어르신들에게는 이것도 큰 부담이죠. 그래서 정부가 일정 기준 이하의 가정에 매월 치료관리비 3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이 대상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두 분이 사는 가정의 기준 중위소득 140%는 월 약 430만 원 수준입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이나 자녀의 지원으로 생활하더라도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은 반드시 전문의 진단서 또는 치매안심센터의 진단결과서가 있어야 하며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시작한 환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치료관리비는 매달 3만 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병원비, 약제비, 진료비 중 어르신이 직접 부담하는 부분을 줄이는 데 쓰입니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처방약을 수령할 때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약제비 중 일부가 자동으로 감면되어 청구됩니다. 또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방식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3만 원 이내에서 환급을 받는 구조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현금이 아닌 치매 전용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지원금이 매달 카드로 충전되어
병원이나 약국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청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치매 검진을 받으셨다면 센터 직원이 치료관리비 신청도 함께 하시겠어요? 라고 안내해 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가까운 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치매진단서 또는 치매진단결과서, 건강보험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입니다. 센터에서는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적격 대상이면 바로 등록을 진행해 줍니다. 승인까지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서울에 사는 75세 박기정 어르신은 경도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한 달 약값이 약 3만 5천 원이었는데 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한 뒤에는 본인 부담이 약 5천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또 전남 목포의 김나연 어르신은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며 외래 진료를 받는데 매달 3만 원씩 현금 환급을 받고 계십니다. 이 돈이 적은 것 같아도 1년이면 36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영양제도 사고 병원비 걱정이 한결 줄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꾸준히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치매는 꾸준한 약 복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을 몇 달 쉬었다 다시 먹으면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부담돼서 약을 중단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제도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지원되면 약값이 아까워서 못 먹는 일이 줄어들죠. 결국 이건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어르신의 인지기능을 지켜주는 예방금입니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진단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진단 기록이 없거나 단순 인지저하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단 진단 직후 치료를 시작하면 첫 달부터 바로 지원 가능하며 치매 환자 등록 관리 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가 요양병원으로 장기 입원하게 되면 외래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어르신들의 간병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급여는 단순히 병원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국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의 대부분을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대신 간병비를 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별도로 꾸준히 지원되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등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의 분 중에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분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면 신체 상태와 인지능력 등을 평가해서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단계의 장기요양 등급이 부여됩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규모와 서비스 종류가 달라집니다. 요양급여 지원금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집에서 돌봄 받는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등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약 110만 원, 150만 원 수준,
어르신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은 15% 내외. 시설급여 요양원 등 입소. 요양원, 전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돌봄 받는 경우 급여 비용은 월 150만 원 안팎이며 이중 본인 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20% 또는 8에서 15%로 줄어듭니다. 즉, 어르신이 실제로 내는 금액은 전체 비용의 5분의 1 이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이기도 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까운 지사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공단 직원이 직접 어르신을 방문해 장기요양 인정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조사는 신체 기능, 인지 상태, 질병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평가 결과는 장기요양 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보통 2에서 4주 이내에 등급이 확정됩니다. 등급이 결정되면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발급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요양기관을 선택하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장점은 시설로 입소하지 않아도 집에서 필요한 만큼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 3회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청소, 식사, 목욕, 산책을 도와드리고 낮 시간에 주야간 보호센터에 가서 인지훈련, 물리치료, 식사를 제공받고 주말에는 가족이 돌보되 필요한 시간만 부분 지원 가능. 이런 방식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어르신의 생활 방식에 맞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경기도 용인의 82세 이정순 어르신은 치매 4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문 요양과 주간 보호센터를 병행해 월 145만 원의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본인 부담금은 약 2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 달 125만 원가량을 국가에서 대신 내주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전북 익산의 79세 박경식 어르신은 파킨슨병으로 2등급을 받았고 요양원에 입소해 있습니다. 월 요양비는 160만 원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본인 부담이 전액 면제되어 실제 내는 돈은 0원입니다. 어르신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지원입니다.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위해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깎아주는 감경제도도 있습니다. 감경 1단계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감경 2단계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금 50% 경감, 감경 3단계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본인 부담금 40% 경감.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제 한 달에 내는 돈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해도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병원비나 돌봄비를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세금이나 자식 돈이 아니라 평생 일하며 낸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내가 평생 낸 돈을 돌려받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몸이 약해질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아도 제도 내용을 알아두면 가족이 나중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 가족 간병비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게 마음은 편하지만
솔직히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요. 간병인은 하루 몇 시간만 일해도 비용이 비쌉니다. 요양보호사를 따로 부르지 않고 가족이 직접 돌보면 그 시간과 노동이 결국 가족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족 간병비 지원 또는 가족 돌봄 수당 제도를 통해 이런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가족 간병비 지원은 치매, 중풍, 파킨슨병,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볼 때 지자체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지원 금액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가장 흔한 기준이 월 15만 원입니다. 이 제도는 전국 공통제도가 아니라 각 시군구의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명칭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근본 목적은 같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는 부담을 줄이자 보통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매 또는 장기요양 등급 15등급을 받은 어르신,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정,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면 지원 가능하며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이 가족의 돌봄을 받고 있으면 월 15만 원의 가족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 전남 순천시, 부산 북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같은 금액으로 운영 중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센터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실제 가족이 돌보는지 확인하고 돌봄 일지나 간병 시간표 등을 간단히 제출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어르신의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치매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소득 확인자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승인까지는 보통 23주가 걸리며 승인 후에는 매달 말일 또는 다음 달 초에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박은선 씨는 어머니를 직접 간병하고 있습니다. 치매 4등급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하루 10시간 이상 돌보다 보니 외부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작년에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가족 간병비 지원 사업을 알게 되어 현재는 매달 1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위로되어 국가가 우리 같은 사람을 잊지 않았다는 게 감사하죠. 또한 전북 익산시의 김남영님, 어르신 가족도 같은 제도로 매달 15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부부가 모두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15만 원이면 간병용품이나 교통비, 식비라도 부담이 줄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 도움뿐 아니라 가족의 돌봄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현재 가족 간병비 제도는 서울, 경기, 전북, 전남, 경남, 부산, 대구 등 여러 지역에서 시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치매 가족휴가제 가족 간병비 병행 지원 월 15만 원, 전라북도 익산시 치매 가정돌봄 지원금 월 15만 원, 경상남도 창원시 치매 환자 돌봄 가족 지원비 월 12만 원, 부산 북구 치매 가족 간병비 월 15만 원. 단 일부 지역은 예산이 한정되어 선착순 모집 또는 연 단위 접수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꼭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접수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실제로 돌보지 않고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장기요양시설로 입소하거나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간병비, 위생용품비 등 어르신 돌봄 관련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일부 지자체는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가족 간병비를 받고 계시더라도 다른 복지제도 치료관리비, 요양급여 등과 중복으로 신청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미 다른 복지 받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가족휴가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매나 거동 불편 어르신을 집에서 돌보는 가족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사실상 간병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쉴 시간이 없죠. 병원 가는 것도 미루고 친구 만나러 나가는 것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족들을 위해 정부가 만든 제도가 바로 치매 가족휴가제입니다. 쉽게 말해 돌보는 가족에게 주는 공식적인 휴가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연간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휴가를 받고 그동안 어르신의 돌봄은 국가가 대신 맡아줍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가족의 번아웃을 막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를 1년 이상 돌보는 가족의 70%가 심한 피로감과 우울감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돌봄은 체력과 정신력 모두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 기간 가족이 쉬는 동안 어르신을 대신 돌봐주는 대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가족은 병원 치료를 받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저 집에서 푹 쉬어도 됩니다. 이 제도의 대상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장기요양 등급 1에서 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가족입니다. 돌봄 장소가 집이든 재가 요양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됩니다. 소득 기준 제한은 없으며 다만 기초생활수급 자차상 위계층 가정은 우선순위로 선정됩니다. 이 제도는 치매안심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센터에 가족휴가제 신청하고 싶다고 연락합니다. 2. 돌봄일이 지나 가족 돌봄 시간표를 제출하고 간단한 상담을 받습니다. 3. 대상자를 선정되면 공단이 지정한 요양보호사 또는 요양시설이 일정 기간 동안 어르신을 돌봐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일에서 10일 동안은 방문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돌봄을 대신하거나 일주일에서 2주일은 단기보호시설에 어르신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비용은 전액 또는 대부분이 국가 부담입니다. 즉, 가족은 돈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연간 최대 10일 기초수급자는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나 개인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보호시설 이용 낮밤 구분 없이 어르신을 돌봄. 대체 요양보호사 파견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가족 대신 돌봄. 요양시설 단기 입소 지원 장기 입소 전 휴식용 단기 입소 가능. 즉, 어르신을 안전하게 맡기고 가족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모든 절차가 갖춰져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74세 김철수 어르신의 딸은 3년째 어머니를 혼자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건강이 악화되어 한동안 병원 치료가 필요했죠. 그때 치매안심센터의 안내로 가족휴가제를 신청했고 어머니는 2주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했습니다. 그 2주가 제 인생의 숨통이었어요. 엄마도 시설에서 정기치료를 받고 안정되셨고 저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사례로 전북 정읍시에서는 남편을 돌보는 70대 아내가 이 제도를 통해 10일간 요양보호사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병원 검진을 받고 집안일을 정리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가족이 직접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는 증빙 간병일지 등이 필요합니다. 요양시설 입소자나 병원 장기 입원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연 1회, 기간 내 분할 사용은 불가합니다. 단 긴급상황 가족 질병, 입원 등 시 우선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이용 가능한 시점은 보통 12주 이내이며 단기 보호기간이 부족할 경우 대기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휴가제를 신청할 때 치료관리비 간병비 지원 제도도 함께 문의하세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이 모든 복지를 한 번에 연결해 줍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면 요양보호사 대신 단기 입소형 서비스를 추천드립니다. 이용 기간이 끝나면 센터에서 휴식 효과 및 돌봄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며 향후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계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과 그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복지, 조호물품 지원과 배회인식표 무료 발급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돌봄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돌보는 가족에게는 생활비 절약이 되고 어르신에게는 훨씬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만들어줍니다. 조호란 말 그대로 돌보고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호물품이란 어르신의 일상, 돌봄에 꼭 필요한 물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성인용 기저귀, 방수 시트와 매트, 물티슈, 거즈, 소독용품, 욕창 방지 방석, 미끄럼 방지 패드, 일회용 장갑, 위생용품 등 이런 물품을 한 달, 한 분기 단위로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를 등록한 치매 환자는 대부분 무료 지원 대상입니다. 조호물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2.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3. 기초생활수급 자차상 위계층 중 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 우선 대상입니다. 등급이 없어도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으며 노인장기 요양 등급자 1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은 자동으로 대상이 됩니다. 즉, 요양보험 대상자거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어르신이면 거의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조호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월 1회 분기 1회 공급, 기저귀 약 6,090매, 물티슈 510팩, 장갑 시트 등 세트 구성, 위생용품 세트 3만 5만 원 상당, 요양보조기구 욕창 방지 방석 등은 연 1회 제공. 이렇게만 계산해도 연간 약 40만 원에서 60만 원의 실질적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물품이 집으로 배송되는 지역도 많아서 가족이 따로 구입하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입니다. 신청 서류는 조호물품 신청서, 신분증, 치매진단서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통장사본필요,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센터 담당자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 품목과 수령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일부 지역은 택배 배송, 일부는 센터 방문 수령 또는 방문 요양사 전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치매 어르신이 집을 나가 길을 잃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1만 명 이상의 치매 환자가 실종 신고로 접수됩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배회인식표입니다. 배회인식표는 이름, 보호자 연락처, 신고번호가 새겨진 인식표입니다. 팔찌형, 목걸이형, 신발 부착형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인식표를 착용하고 있다가 혹시 외출 중 길을 잃더라도 경찰관이 스마트폰으로 번호를 조회하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배회인식표는 무료로 발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조호물품과 동일하게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어르신의 신분증 사본과 보호자 연락처만 있으면 됩니다. 한번 발급받으면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분실 시에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GPS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배회 감지기도 일부 지역에서 지원됩니다. 이 기기는 스마트폰 앱으로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혼자 외출하는 어르신이나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이 기기 역시 일정 소득 기준 이하라면 무료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경기 안산시에 사는 80세 장말순 어르신은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고 딸이 홀로 간병 중이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뒤 조호물품 지원을 신청하니 한 달에 한 번씩 기저귀와 물티슈, 방수 시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물품값만 해도 한 달에 5만 원이 넘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또한 서울 강서구의 이호우 어르신은 외출 중 길을 잃은 적이 있었는데 배회인식표를 착용한 덕분에 경찰이 30분 만에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늘 인식표를 착용하고 다녀요. 안심이 됩니다. 조호물품은 매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예산이 새로 편성되기 때문이에요. 배회인식표는 무료지만 분실 시 즉시 재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조호물품과 배회인식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치료관리비 가족 간병비 지원 등과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이 제도들은 모두 치매안심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 관리합니다. 따라서 이건 어디서 신청해야 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담당자가 다 안내해 줍니다. 지금까지 총 7가지의 복지제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르신들의 병원비, 간병비, 그리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지원들 말이죠. 이제 한번 차근히 되짚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치매안심센터 무료검진 제도, 두 번째는 MRI CT 검사비 지원, 세 번째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네 번째는 요양급여월 최대 150만 원 지원, 다섯 번째는 가족 간병비월 15만 원 지원, 여섯 번째는 가족휴가 10일에서 30일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호물품과 배외인식표 무료 지원. 이렇게 7가지 모두 살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모두 돌봄이라는 단어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이제 돌봄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국가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내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아프다는 이유로 혼자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이 7가지 제도가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이런 제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고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복지는 조건이 아니라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치매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이 3곳 중 한 곳만 찾아가셔도 대부분의 제도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직접 가지 않으셔도 자녀나 보호자가 대신 문의해도 됩니다. 여러분, 복지는 누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 주지 않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야 열리는 문이에요.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말이 이제는 덕분에 신청했어요로 바뀌길 바랍니다. 나는 늙어서 쓸모없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고 가장 존중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일하며 자식을 키우며 세금을 내며 살아오신 그 시간들이 이 복지제도의 재원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즉, 이건 받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이름으로 복지를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치매안심센터 연결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2문장만으로 모든 복지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지만 사랑도 지치면 무너집니다. 그러니 죄책감 갖지 말고 꼭 돌봄휴가제나 가족 간병비 제도를 이용하세요. 그 휴식이 어르신에게는 더 따뜻한 돌봄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정보는 이미 알았고 이제는 움직일 시간입니다. 주민센터, 치매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3곳 중 한 군데만이라도 내일 꼭 전화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복지를 시작하세요. 돌봄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존중받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